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2023년도 우리 재과장 기간기간 방문그룹과 주간보 평가 매뉴얼을 쏙쏙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분하냐고요? 힘들어서 차분한 겁니다. 힘내는 모습으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힘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쉽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코를 한번 만져주세요. 죄송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자,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이 해당 항목은 보시는 것처럼 방문그룹 전체와 주간보 단기에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점수는 2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2점이 배정되어 있고 크게 그냥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우리가 꾸준히 매년 진행했느냐, 또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입사 전에 우리가 진행을 했느냐, 이 부분을 꾸준히 하셨다면 점수를 받으신 거고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점수 획득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경력직. 그죠? 경력직이고, 여기서 이제, 자, 보겠습니다. 4번, 이제, 건강검진이죠? 제가 좀 준비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죠? 이번 거는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이걸 먼저 마련해 놨어야 되는데, 그죠? 자, 건강검진에 대한 정리를 일단 또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을 실시하는지 평가하는 건데, 평가 기준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는가, 즉 국민건강공단이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이제 질문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저한테 많은 질문이 왔던 게 보건소에 진행하는 건강검진 되나요? 어디 내과에서 받은 건 되나요? 그게 되고 안 되고가 그냥 그거를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신 것처럼 5개 보시죠. 신체 규칙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판정결과. 이 5개만 있다면 그게 보건소에 진행을 했든 일반 내과에서 진행했든 종합병원에서 진행했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건강검진서에 이 5개가 없다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5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이게 평가 기준 1번입니다. 평가 방법은 기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평가 방법이 기록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관 서류 준비 평가 항목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신규 직원, 새로운 근로자가 왔다면 급여 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했느냐. 우리가 통상 엑스레이 찍으면 건강검진은 같이 나옵니다. 그죠? 신규 직원은 최근 1년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서를 급여 개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님이 예를 들어 다른 기관에 있다가 그만뒀어요. 그죠? 그만뒀는데 우리 기관에 그래서 그만두고 한 달 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건강검진을 가지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1년 안에 받았던 건강검진이라면 그걸 받으셔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1년이 넘었다면 그분은 서비스 시작 전에 새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우리 기관에 입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만 저희 기관에서 일할 수 있고, 단 그 건강검진은 1년 안에 받은 것은 언제든 인정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여기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잊어버리실까봐 저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점수는 몇 점이요? 2점이옵니다. 자, 평가 방법은 기록이죠. 기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에서 서류 준비하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건강검진서 1년 1회 건강검진 진행하셔야죠. 진행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대 측정 내용 포함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신규 직원은요? 직원은 개시 전 급여 개시 전 1년 이내 검진서 제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직원자료 평가 표본 모두 평가기를 충족한다면 점수 2점을 획득하신 겁니다. 직원자료 표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간 안에 예를 들어 10명 미만이냐, 10명에서 29명 미만이냐, 예를 들어 29인 이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4명, 5명, 6명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3명, 4명, 5명을 보든 4명, 5, 6명을 보든 우리 기간 예를 들어 3명을 보게 돼 있다. 근데 3명을 평가관이 뽑을 겁니다. 임의로 뽑아서 그 3명이 획득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점수를 받는 거예요. 복불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래서 기관들 얘기할 때 건강검진서요 무조건 다 했다고 하시라고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 하늘에 비세요. 제발
평가관이 우리가 건강한 그 근로자를 지명하기를 바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물론 다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집회적인 기간은 마찬가지로 2020년 1월부터 평가일 4년치 집회적인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건강검진서 볼 때 하나만 말씀드릴게.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이런 일반 건강검진 통보서를 받아오고 있잖아요.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여기름의 폐결핵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아까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보시죠. 신체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그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런 걸 받으시게 될 거예요. 영상검사 안에 이런 게 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결핵검사. 근데 통상 이제 엑스레이 찍고 하면 결핵검사 같은 것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은 이런 건강검진서를 첨부해 주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확인 방법은 평가 기준 1번, 2번 모두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 불인정. 무조건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물론 보건소 웬만해서 저 정도까지는 안 해줘요. 그죠?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저도 해봤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지금처럼 5개 영역이 들어가게끔 진행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저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서 해도 저답게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상 직원은 뭐냐면 대표자금 시설장, 대표자금 직원, 고용된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입니다. 가족 케어 하시는 요양보호사 해야 됩니다. 그죠? 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한 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무직, 그죠? 사무원, 그죠? 사무직, 사무의복지사, 사무원은 2년에 한 번, 나머지는 언제라고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자,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죠? 자, 사무직은 1년에 1회, 나머지, 죄송해요. 2년, 사무직은 2년 1회, 그죠? 나머지는 1년 1회. 이거를 꼭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기준 2번. 건강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의 발행일자가 급여개실 이전 1년 이내여야 된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여개실이 2022년 6월 4일인데, 건강검진 결과통보의 판정일이 6월 5일부터 6월 4일에, 해당하고, 통보서 인쇄를 발행일을 제출했으면 확인되면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기 보실 것자가, 뭐냐면, 검진, 판정, 발행 날짜까지 무조건 급여개시 이전에 이 날짜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월 4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6월 4일까지는 무조건 이 날짜가 지켜야 돼요. 6월 3일, 4일, 2일. 근데 만약에 6월 5일에 지켰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밑에 관련 근거는 이거에 대한 이제 관련 기간인데 직원에 대해서는 연일 이상의 결핵검진을 포함하는 건강검진을 하여며 건강검진 결과가 건강에 주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만두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어쨌든, 농담 삼아 한 거지만, 좀 문제가 있는, 아프시거나 특히 이제 전염성, 결핵검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우리 건강검진,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점수는 제가 2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관에서 서류 준비하셔야 되고,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요양보호사님이나 시설장님 같은 경우는 실절장 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은 1년에 1회 주간보호에 있는 물리치료사님, 간호사님 모두 다 1년에 1회입니다. 그죠? 사무직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건강검진을 제출하셔야 되고 5대 측정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셔야 되는 겁니다. 5대 측정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체검사, 요검사, 영상, 결과 판정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신규 직원은 개시 전 1년 이내에 검진서 받은 것까지 통보하시면 인정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을 알면, 평가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점수를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 뭐냐면, 여기 것처럼, 표본이 모두 만족되면 2점, 75%. 4명 중에 1명이 없으면은 1.5까지는 받아요. 4명 중에 2명이 없더라도 1점은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점수 계산할 때 예측을 물론 100점이면 좋지만 1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건강검진서를 별도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서를 준비하실 때는 이거는 버려지고 응용편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 기관 내에서 아마 근로자 대장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근로자 대장에게는 뭐뭐 이제 넣어 놓으세요? 우리가 통상 여기 있나? 잠시만요. 여기 없나? 근로대장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는 인사기록 카드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으세요. 인사기록 카드가 있고 근로계약서 집어넣으실 거고요. 이력서 집어넣으실 거고요. 그죠? 이력서도 집어넣으실 거잖아요. 우리 뭐냐면
우리 요양보호사님 말로 서류를 준비하실 때, 그죠? 예를 들어 홍길동 요양보호사님이다 하면 맨 앞에 이력서, 그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검진서 이렇게 편찬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로자별로 이 서류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평가 때 편하실 거고 기관의 관리도 편하실 거예요. 단지 이거를 뭐 하나의 바인더 안에 근로자 관리대장에 넣어서 하시든 아니면 뭐 근로자별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근로자별로 하셔도 평가에선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근로자별로 파일 처리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냥 비닐 클리어 파일이나 상공 바인더에다가 저 같으면 클리어 파일 하나가 현 근로자, 그 다음에 종료자, 퇴소자죠. 퇴소한 근로자 두 개의 바인더에 현 근무자와 퇴소자를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견습지를 붙여 나가는 것도 관리 면에서는 나쁘진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건 기관마다 운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기간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우리가 2023년 제가 기관 평가 대비 매뉴얼 분석 시간 평가번호 4번 건강검진에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벤트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거의 확정돼 가고 있는데 아마 내가 바로 홍보왕 아마 작년에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 내가 바로 홍보왕이라고 우리 유튜브 채널을 뭐 관련 우리 노인장 기관에 관계된 카페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밴드가 됐든 저희 평가장 채널을 홍보해 주시는 홍보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마 2023년도 새로 개정된 이 매뉴얼에 대한 개정 소식을 아마 드린 형태의 이벤트가 조만간 시작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언제 할지는 영상을 보셔야만 하셔요. 카페에도 통보 안 해놓을 거예요. 불수 게릴라성으로 진행됩니다. 이 이벤트는 게릴라성으로 진행돼요. 제가 아마 작년부터 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게릴라로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